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루틴의 박종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 청약통장이 있죠. 주택 청약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평소에 잘 쓸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막상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더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이게 일관성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약제도도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고서는 청약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 통장이 또 이게 바뀐 게 있더라고요. 납입 인정액은 1983년 청약 제도 도입 이후에 무려 41년 만에 이번에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넣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 살펴보고 청약 관련된 자료들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고민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청약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뀐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예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 통장이 있으면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둘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청약 유형에 따라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그리고 청약 저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따라 이게 이제 민영이든 공영이든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저축을 새로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그리고 청약 저축 가입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가입했던 청약 통장들인 거죠. 이분들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10월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10월에는 기존의 청약 통장을 가입했던 은행 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하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전환 이후에 신규 납입금, 새로 납입하는 것부터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택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 저축가입자가 이번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이렇게 갈아탔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전에는 공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갈아타면서 민영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공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최초의 청약저축을 가입했을 때부터 실적, 가입 기간을 인정을 받지만 근데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 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전환 이후에 납입한 것만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납입 인정액이 올라갔습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득공제 부분은 한도가 연간 60만 원 늘어났으니까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납입 인정액이 월 15만 원 늘어난 거는 1년에 180만 원이죠. 아무래도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이라도 납입 인정액은 월 10만 원이어서 청약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청약저축에 10만 원 이상 납입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걸 기존보다 2.5배 늘려서 한 달에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청약 인정액 10만 원으로 정해졌을 때는 이게 이제 1983년에 시작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무려 4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뭐 올릴만 하죠.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납입 인정액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청약 전략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잠깐 한번 청약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하면 당첨자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점 항목, 가점제에서 가점 항목이라고 하면은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가점 항목이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축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의 변화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민영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은 굳이 납입액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연주택은 다릅니다. 가점제가 아니라 순위 순차제를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축 금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영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은 기존에 10만 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한 달에 25만 원씩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납입 인정액이 이게 10만 원이어서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저축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25만 원은 느낌이 살짝 다르죠.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10만 원조차도 부담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없어요. 당첨되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여기에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인 상태에서는 만일에 내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 뭐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대학을 간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제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면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공영주택 그까짓 거 나 안 하고 말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 최대 인기 청약단지 중에 하나가 어디였죠? 네, 수방사 청약. 이 수방사 청약이 바로 공공분양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청약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살짝 아쉽죠. 공영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주택에서 나름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영주택 청약에서도 당첨되려면은 보통 이게 10년 넘게, 최소한 10년 넘게 불입을 해서 저축액이 한 1,500만 원 정도는 그래야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서 당첨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수방사 청약의 경우에는 당첨자 저축이 얼마였을까요? 저축액이 무려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걸 10만 원씩 넣었다라고 하면은 21년 동안 청약저축에 돈을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야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25만 원씩 내게 된다라고 하면 2,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그냥 통장에 묶여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3기 신도시나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영주택이 계속 공급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려면은 저축액을 25만 원으로 납입 금액을 늘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늘리는데 나만 안 늘려? 그럼 아무래도 납입액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영주택 입주를 위한 일종의 티켓 값이죠. 티켓 값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25만 원씩 10년이나 20년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납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안 건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내가 돈벌이가 좀 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25만 원씩 10년, 20년, 30년 묶어 놓는 거 아무 문제 안 될 겁니다.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살다 보면은 좀 힘들어질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가는 일들도 생겨날 텐데 통장에 묶여 있는 7천만 원, 8천만 원의 이런 돈들이 굉장히 아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난 게 이게 꼭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우리들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를 겁니다. 우리 집의 납입 여력이 다를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기존 금액대로 납입을 할지 아니면 25만 원으로 올려서 금액을 올려서 저축을 할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청약통장 이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납입액을 늘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올려줬는데요. 0.3%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에서 3.1% 정도 수준인데, 예전보다 이렇게 좋아지긴 했지만, 큰 돈을 한 뭐 2%대 아니면 3.1%? 이 정도 금리로 계속 굴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묶어놔야 되잖아요. 이 돈이면은 주식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바뀐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왜 굳이 늘려놔 가지고 돈만 더 묶어놓게 했는지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됐어 나 이제 청약 안 해 하면서 그냥 해지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기억할 거는 청약제도는 어차피 계속 바뀝니다.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해지하기보다는 최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도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청약통장이 아직 없는 분이라면은 지금이라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주택 분양이 아니더라도 뭐 공공주택 같은데, 공공임대주택 같은데 청약할 때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이나 우리 집의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나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어떤 계기로 또 올지 몰라요. 이거를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25만 원으로 올린 게 가장 중요한 변동 사항이었는데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 부분만큼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둘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라서 아무래도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구독자도 적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채널 이제 잘 될 겁니다. 초창기부터 같이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